자, 이제 삼각함수 극한 더. 아무튼 작년 수능에서 안 나왔고 참고사항이고요. 올해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 등비급수랑 또 아까 삼각함수 그 덧셈 정리랑 또 요거랑 그다음에 심지어 또 수1의 삼각함 성질까지 모든 도형의 어떤 형태를 다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좀 해보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해석은 우리는 근사라는 어떤 단어를 이제 여기서 또 선생님이 오히려 기억을 하면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 처음부터 선생님이 극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극한은 근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만 그 식이 복잡하고 뭐하면은 이놈의 활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삼각함수잖아요, 그지? 그 삼각함수 자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런 걸 다 가져가기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사인 세타를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세타를 세타로 바꿔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풀이가 깔끔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리 지금 주의를 시킬게요. 너희들이 무조건 이 근사를 한번 배우게 되면은 엄청 편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데 너무 근사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좀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생님이 하는 과정을 잘 좀 보고 그 상황에 맞게 쓰면 돼요. 오늘 딱 거기까지 설명이 다 들어가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세타, 탄젠트 세타는 또 세타, 1-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세타 제곱으로 근사를 시키겠다. 요거를 잘 활용하겠다는 거야. 잘 알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루틴이 뭐냐면은 이 근사라는 도구를 쓰기 위해서는 각을 통해서 변을 표현하는데 이 변이 가장 간단하게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근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다만 이제 학교 계약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이제 이런 걸 막 풀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세타인데 여기는 또 1이야. 그러면 이제 막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막 시험지를 돌린단 말이지. 가끔 막 책 돌리고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가 뭘 풀고 있는지 알겠어. 이런 거 풀고 있는 거야, 이런 거. 근데 너희들은 그 단계는 넘어가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요거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주든 각을 어디를 주든 상관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분해. 지금 이 단계의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야지 좀 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삼각함수 덧셈에서 또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 각을 좀 자유롭게 이제 표현하는 것까지 됐다고 치고 보면은 첫 번째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기초등을 좀 설명이죠. 부채꼴이 있고요. 그게 원이랑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좀 간단한 것들을 빨리빨리 소개를 하면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1-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근사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랬죠? 얘 현. 현 어떻게 구한다고? 동희가 얘기해보자. 이 현을 구하는 방법은 누구는 뭘 부른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을 부른다고 그러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을 부른다, 그죠? 근데 그 수직이 정확하게 변도 나누고 각도 나누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막 피타고라스 생각하고 제이 코사인 법칙 생각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극한은 아까 얘기했지만 변의 표현이 간단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다시 수직을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은 절반이 되고 각도 반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2 사인 2분의 4. 너희들이 좀 요거를 좀 오늘 이 시간으로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세타로 근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삼각형에 대한 스토리가 이 삼각형으로 치면 이게 현, 그러니까 뭐 빗변이 아니 뭐 좀 변의 길이가 되겠지만, 그지? 그거랑 이 호의 길이랑 어때? 그러니까 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호의 길이도 지금 호의 길이도 r 세타잖아요, 그죠? 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도 세타로 근사되고 호의 길이도 세타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세타가 0으로 가까워지면은 이 삼각형이 점점점 이런 어떤 이런 바늘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 바늘 모양에 대한 요 길이하고 요 호의 길이는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보면은, 자, 이거는 한번 수능에서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왜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r 제곱 세타, 거기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사인 세타, 맞죠? 그때 아까 이제 나온 맥클린 곱수를 살짝 활용하면 얘가 3팩분의, 그러니까 6분의 1 세타 3승이에요. 그래서 참고입니다. 참고. 얘는 12분의 1의 세타 3승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되고, 뭐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참고만 하십시오. 12분의 1 세타 3승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근사를 시킬 수 있다. 아까 맥클린 곱수에서 사인 x가 x 마이너스 3팩분의 1 x의 3승이었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6분의 1 x 세타 3승.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참고사 몰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게 결합되는데, 잘 봐. 근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변을 표현하는 방법을 약간 일관되게 설명할 거니까요. 잘 따라오면은 우선 여기에 이제 원이 이렇게 내적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까도 잠깐 나온 풀이지만 접했잖아요, 그죠? 접했어요, 그죠? 변 호의 길이 접했어요. 그럴 때는 중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칭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반띵이 되고, 그럼 요 각이 2분의 세타가 되고, 맞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반지름 R은 이렇게 하는 것과 얘랑 같은데, 그럼 여기를 1-R로 하면 편하긴 하지, 그지? 근데 그러면 다시 또 너희들은 1-R분의 R을 사인 2분의 세타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이렇게 들어간다. 얘를 사인 2분의 세타분의 R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잘 봐. 이거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하고 얘를 더해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R로 묶었을 때 무슨 것이겠습니까? 그 참고상으로 R은 약간 이제 습관 이제 요런 게 생겨요. 통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또 역수를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선생님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좋아, 여기까지는 그래 그대. 근데 이제 조금씩 이걸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봐봐, 이런 얘기 봐봐. 만약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뭐예요? 내가 뭔가 수렴했다면 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럼 0분의 0꼴에다 워딩이 되면서 얘가 f 프라임 0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미분과 연관을 지어서 가는 거야.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 근데 1이 더해져 있지,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럼 요거만 남으니까 그냥 0 집어넣어. 이것도 정확하게 0을 극한으로 돌리는 거긴 하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놈이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세타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타가 0으로 가면 이게 점점 좁아지니까 반지름도 0으로 가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그럼 선생님 그거 0으로 가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 R은
만약에 세타를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극한값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렴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0으로 간다고 다 날려버리면 어떡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0으로 가는 걸 근사한다는 거야. 0으로 가는 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얘가 밑에 놈은 앞에 1이 더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것은 앞에 1이 더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를 오는 줄 안 오는 줄 모르는 애들 있어요. 그죠? 학교 선생님이 얘가 오늘 학교를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근데 반장이 그날 학교를 안 왔어. 그러면 금방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후창이는 어떤 존재니?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여줘.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앞에 일이 더해져 있잖아. 선생님 저 집에 갈게요. 알아서 하세요. 무슨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없애는 건 당연히 앞에 일이 돼. 만약에 2가 더해져서 3이든 상관없어. 상수가 더해져 있으면 얘가 0으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요것만 남게 되고 걔를 근사시키면은 이게 된다. 오늘 이제 요걸 문제에서 좀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볼 거니까요. 저 풀이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사를 시킬 수 있는 도구로 이 식이 좀 복잡하지만 이게 훨씬 나아. 그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이 과정을 좀 한번 보면은 금방 또 익숙해져요. 왜냐면 이걸 너희들이 직접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럼 봐봐. 이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저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타가 0으로 가면 이 부채꼴은 점점 좁아지니까, 그지? 뭐가 되냐면 위하고 아래가 이게 약간 평행한 느낌처럼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 조그마한 원이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보여요? 근데 요 호의 길이가 아까 뭐라고? 세타잖아요, 세타. 근데 이거 지금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름. 그럼 지름이 세타로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2분의 세타인데.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일종의 근사인데, 자, 이제 이 풀이가 위험한 게, 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식을 이렇게 빼는 구조에서는 이 근사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봐라, 만약에 사인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를 빼라고 했어. 근데 얘도 그냥 세타로 가고 얘도 세타로 가니까 근사시켜버리면 날라가 버려요. 근데 밑에 세타 3승이 나눠져 있어. 그럼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와버리면 이 근사에 대한 상황이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류.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남발하면 안 돼. 간단한 도형에서는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이걸 바로 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고 얘가 근사되는 거, 그리고 그걸 비교하는 대상으로서의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20보다는 20이 훨씬 편한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사는 식의 어떤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도구입니다. 우선 부채꼴하고 원 이해됐어요? 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결이 되니까, 자, 이거 괜찮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봐보면은 요것만 잘 좀 오늘 이해를 해도 이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삼각형의 내저번에서 들어온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잘 봐봐. 그러니까 세타는 0으로 가는데 알파는 0으로 가지 않는 구조를 말할 겁니다.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세타 0으로 가는데 알파 0으로 가죠. 자, 오늘 선생님이 막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특징적인 문제들만 좀 풀어주고 한번 숙제를 내줄 건데 다음 시간에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를 먼저 풀어와 봐야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 풀이를 좀 보면은 아,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선생님 방법대로 다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못 써도 괜찮으니까 한 번은 풀어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좀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반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보면은 이런 게 다 같은 어떤
일관된 풀이를 선생님은 가져가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눠주고. 자, 이제 또 바로 한번 좀 생각하고 가면은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 납득이 되나요, 요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서까지예요. 또 탄젠트 2분의 알파분의 r 그게 여기서까지입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그 뇌세포를 자꾸 자극을 하셔야 돼요. 간질간질. 오케이?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기억력이라는 게 어디가 시냅스? 어디 있지? 뉴런이 어떻게 있는데? 그러니까 뇌 그 무슨 어디 중추? 응? 막 자, 기억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해주고 자꾸 여러 번 보면은 봐봐. 그 기억하게 돼.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너희들 자꾸 이제 행동을 똑같이 일관되게 가져가면은 R은 요령이 생겨요.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가 기본 어떤 스토리라면은 통분하는 과정에서 역수될 거고, 그지? 인정? 그런데 이것도 앞에 나온 거랑 약간의 과지. 얘 영어로 가지. 얘는 영어로 안 가지. 상수지 상수. 그럼 아까랑 똑같은 존재야. 얘는. 너 집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게. 대신 얘는 약분이기다. 얘가 영어로 사라지니까 여기 남아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또 위아래가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또 여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90도든 45도든 60도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 각이 바뀌어도 결론적으로 얘가 약분될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출제자는 뭐냐면은 이걸 90도로 내는 문제가 일반적이거든요. 요 반지름 구하시오가 일반적이야. 근데 이걸 아는 출제자는 이놈이나 결과가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요. 90도 아니어도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과정을 좀 보면은 이 각의 절반의 요 변의 길이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둘 다 0으로 가는 겁니다. 세타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0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럼 또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아볼게. 자, 이제 좀 스피드를 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스피드를 내보면은 맞아요? 근데 아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아까는 세타 0으로 갈 때 상수가 남아있었잖아, 그지? 얘는 이제 다 0.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어차피 반지름이 0으로 가는 건 자명하죠. 왜냐면 세타가 0으로 가면 이 삼각형이 점점 이제 좁혀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0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크기로 0으로 가느냐 보면은 밑에가 2분의 3세타 인정? 근사를 시켜주면은 얘가 2분의 3세타 얘가 2분의 1 세타 제곱 그래서 3분의 세타로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괜찮아요?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습니다. 우선 쭉 첫 번째 이제 스토리가 좀 끝나가고요. 두 번째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제 좀 이따 문제 하나 또 풀어봐요. 두 번째 됐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사인 법칙과 넓이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울 건데 봐봐.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은 알파, 베타의 두 각의 한 변을 주는 게 사인 법칙의 시그널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맞죠? 그리고 뭐 얘를 별 1, 별 2 이 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인 법칙은 어떠한 과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변을 바라보고는 각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비율 관계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인 법칙은 부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괜찮아요? 그럼 별원 별투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자면 별원은 사인 알파를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요령이 생기냐면은 이제 여기다는 그 요령을 쓸게요. 자, 다시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각이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바로 좀 약간의 이건 공식이 아니고 요령입니다. 요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에다가 그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각을 분모에 내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을 바라보고 있는 각을 분자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수원에서 적용이 되니까 좀 기억을 잘 해놔. 공식은 이거지만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또 요것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가 넓이로 가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넓이로 가려면 변을 빨리 표현하잖아. 그지? 그럼 사인 법칙을 다 쓰고 일일이 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시간을 좀 줄여보자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을 줄였을 때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도형 문제들은 알다시피 공식보다 이 변을 표현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요령들이 좀 생기면은 장점이 있을 거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요령이 생겼으니까 사인 베타 이런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금방 너희들 거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보면은 여기를 뭐 3분의 파이 얘를 4분의 파이로 줬어. 그럼 이게 이제 12분의 7파이를 뺀 거잖아요. 그죠?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7파이니까 12분의 5파이 그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각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특속이 아니어도 어디를 알려주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요. 여기를 알려줬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구하고 싶은 걸 하나 컨택을 해. 여기? 그럼 얘는 그냥 사인 4분의 파이분의 사인 3분의 파이로 끝나요. 알고 있는 변을 분모로 깔고 구하고 싶은 변의 각을 분자에 올린다는 거예요. 사인 4분의 파이분의 1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별이니까 맞죠?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꼭 극한이 아니고 사인 법칙에서 다 되는 거니까 좀 참고만 좀 하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극한으로 끌고 오면 이게 뭐냐면은 약간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돼요. 일반적에 세타가 0으로 가고 알파가 0으로 가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얘가 이제 또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타 0으로 가죠. 그럼 이거 날릴 수 있는 거야. 알파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극한을 보내면 세타가 0으로 가잖아, 그지? 그럼 얘가 점점 여기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 다음 레퍼토리는 이제 납득이 돼요. 뭐냐면은 얘가 점점 얘한테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같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처음부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다시 이걸 처음부터 이등변 삼각형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세타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사인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나 사인 알파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사인 알파고 이것도 사인 알파 아니야. 원인이 자식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분의
사인 알파. 요령이 생겼으니까 바로 가도 되죠? 그런데 세타가 0으로 가. 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상수가 남아있는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그 놈이 사라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변 삼각형만 되는 거예요. 그럼 넓이 구할 때 굉장히 좋지. 만약 이 한 변의 길이를 2로 알려주면 얘는 2로 가까워질 거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요게 2였으면 2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이런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극한의 세계 생기기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리고 나중에 얘는 이제 뭐 2세타로 근사도 가능해요. 괜찮죠? 넓이를 구하는 데 탁월합니다. 자, 다시 요건 1이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그럼 오히려 이제 얘가 뭐냐면은 얘가 한 번 더 써면은 세타 플러스 알파분의 사인 세타인데 얘가 또 이제 0으로 가니까 그지? 알파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인 알파분의 세타로 분산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넓이가 아까랑 똑같은지 보면은 이거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는 또 결과는 동일하죠. 어떤 식의 넓이를 보여? 결과는 같아야 되니까. 또 그 다음 놈도 한번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훨씬 좋은 거. 왜냐면 봐봐 여기 파이 마이너스 3세타죠. 둘 다 0으로 갈 때. 그러면 이거 그냥 사인 3세타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방 나와요. 자, 쓰긴 쓰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이런 걸 생략하게 될 거야. 사인 3세타분의 사인 2세타 그럼 얘는 3분의 2에 가까워져. 얘도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럼 얘는 3분의 1에 가까워져. 납득이 되나요? 자, 한두 개만 가지고 연습을 좀 시켜볼게요. 괜찮아요? 자, 지금 큰 틀의 첫 번째 스토리. 자, 각을 변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도구들. 근사를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도형들의 해석을 좀 보여준 거고요. 이제 이 다음 주제가 또 좀 의미가 있지만 우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좀 풀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세요. 상식적인 문제니까요. 다 지웁시다. 문제를 좀 푸는 쪽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마름모가 이렇게 있고요. 네, 한 변들이 어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항상 너희 문제 잘 읽었는데 어디가 세타입니까? D, A, B라고 했지. 그럼 여기가 세타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귀엽고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가 세타가 편하니까 이렇게 할래요. 선생님 저 그냥 여기 세타로 하면 안 돼요? 하세요. 하시라고요.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착각을 하면 안 돼. 문제에서 정해진 세타는 바꾸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극한값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세타로 줬잖아. 그러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게 2분의 세타를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은 그림을 좀 더 완성하고 가볼까? 무턱대고 뭐 극하부터 이제 가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의 넓이가 여기잖아요, 그지? 그럼 다른 것들 다 선생님 저는 그럼 여기는 변, 여기는 각 다 찾아볼 거예요. 그러지 마, 응? 그렇게 해서 무슨 누가 머리를 쓰담쓰담 해줍니까?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것은 필요한 부분의 각도를 좀 이렇게 각을 먼저 찾아나와요. 각을. 그럼 여기도 세타, 여기도 2분의 세타. 그러니까 우선 최대한 선생님이 다른 걸 건들지 않고 각을 먼저 다 좀 표현했어요. 또 중요한 습관 중에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각으로 변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각을 최대한 좀 나타내주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어차피 이놈의 넓이를 구할 때 말은 뭐니까 얘가 1이죠? 얘가 1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그렇지. 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근데 이런 구조들은 자 반항식 다시 세타 5승분의 S 세타잖아, 그지? 이렇게 식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은 근사를 시키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 근사를 시켜도 된다는 거. 그럼 처음부터 사인 세타보다는 세타로 가져가는 게 나아. 왜냐면 조금이라도 쓰는 식을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럼 얘는 또 뭐가 돼요? 얘. 여기 2분의 세타니까, 그지? 얘는 세타에 또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것도 2분의 세타 제곱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초반에 너희들이 무조건 근사보다는 표현과 그 근사의 그 가장 균형점이 딱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너무 근사로만 치우치지도 않고 변을 표현한 거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은 딱 요 정도가. 그러니까 답안지 풀이든 전부 다 얘를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다 표현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살짝 좀 식을 줄여서 근사를 조금씩 쓰면은 이게 식도 훨씬 깔끔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뭐냐면은 얘는 다른 색깔로 가볼까요? 얘는 요 놈이 또 얘니까 여기 지금 2분의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세타 제곱에 탄젠트 2분의 세타면 딱 맞아요. 그럼 그것도 4분의 1 세타 3성으로 분사된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과 각의 근사를 적절한 상황에서 유지를 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넓이가 끝났어요. 넓이가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넓이 S는 16분의 1에 세타의 5승이 되는 거고 밑에서 세타 5승 맞춰볼게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희들이 이제 답 찾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답은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막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뭐 탄젠트 2분의 세타 막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것도 밑에 세타 3승이 나눠져 있으면 또 하나씩 세타 하나씩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는 하지 말자. 오케이? 어차피 이렇게 풀 거야는 그냥 근사시켜서 푸는 게 훨씬 나아. 1번 문제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2번 문제랍니다. 자, 나머지 문제를 한번 좀 연습을 좀 너희들이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좀 도움을 줄 거고요. 쭉 넘어가서 사인 법칙과 가장 좀 잘 사인 법칙의 느낌을 잘 살려서 내는 문제 하나 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오면은 그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 여기 풀어가지고 와요. 내가 다 풀어줘 버려도 기억이 안 나.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선생님 아직 일부러 지금 오늘 안 그랬는데 너희들이 뭐부터 하라고 집중하시냐면 여기 세타, 여기 2세타 이런 식으로 각을 좀 봐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런 게 바로 원주각 중심각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각을 좀 표현하는 데 집중해주시죠. 그리고 그 원이 이제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이렇게 되죠. 이 중심은 지났고 접하고 맞습니까? 자, 이제 순서대로 가보면은 우선 넓이부터 갈까요? 여기. 근데 딱 좋아. 봐봐. 세타, 2세타. 각 두 개나 알려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셋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된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찾으세요. 여기가 더 찾기 편하면 거기 찾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뭐냐면 90도로 만들 수 있잖아. 지금 A, B가 지름이니까요. A, B가 지름이니까요. 맞죠? 그리고 A, B의 길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 코사인 2세타면 괜찮아요? 근데 그마저도 이건 지금 단항식이니까 결국 근사를 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식입니다. 좀 이따 근사시키면 문제가 되는 식이 나와요. 그건 좀 이따 경험하게 될 거니까 다시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4로 근사시켜도 괜찮다. 인정? 그러면 이제 봐봐. 바로 처리해볼까? 얘를 구하고 싶어 나는. 그럼 각 두 개가 주어졌지? 변의 길이 알고 있지?
상상하면서 여기가 지금 파이 마이너스 3세타지? 그렇잖아. 여기 세타 2세타니까 여기 3세타 그지?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아 그러니까 얘는 사인 쓰기는 이렇게 쓸게요. 사인 3세타분의 사인 2세타를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 곱하기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요령이 붙으면 여기 이 정도 수준까지 와요. 봐봐. 요거 쓴 건 봤죠? 근데 그마저도 좀 길어. 그러니까 바로 아까 선생님이 요령 그대로 봐봐. 사인 33, 사인 2세타 3분의 1이라고 써요. 자체적인 극악값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4만 해주면 이 변의 기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넓이 S세타를 한번 가볼까요? 넓이 S세타는 그냥 2분의 1에 4 3분의 8 사인 세타 그마저도 근사가 되니까 3분의 16 세타로 근사시켜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지금 이게 딱 와닿지는 않아. 오케이? 그럼 역으로 얘기할까요? 오히려 그냥 생 근사가 더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생으로 다 근사만 가지고 이런 거 다 표현하지 않고 세타로만 다 근사로 표현했다고 생각해봐. 더 복잡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 과정을 한번 걸쳐야지 그 다음에 또 근사도 좀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봐봐. 반지름 이제 이거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접점, 여기가 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중심, 여기가 또 중심이기도 하고 여기 세타.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져요. 세타로 반띵이 됐을 거고 중심을 지나게 된다. 그럼 여기가 또 반지름.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리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까지 길이 얼마야? 5 여기 뭐하지? P? 5P 길이는 2입니다. 2.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사인 세타분의 다시 요거 표현하는 거 한 번 더 연습시킬게요. 이거 여기가 R이니까 여기서까지는 사인 세타분의 이런 표현에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림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막 돌리고 그러면 안 돼. 다시 그래서 R 세타가 여기서 나와. 그냥은 없어. 완전히 너희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한 5-6번만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뭐 선생님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강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걸 능동적으로 훈련하면서 너희들이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을 가지고 가장 좀 잘 사인 법칙 느낌을 잘 살려듣는 문제. 또 아까 선생님이 내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것이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문제 수준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오히려 지금 이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이제 7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참고만 좀 하시면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가보고 얘기해요. 근데 차례 지금 13번 별표를 치시고 이게 이제 사인 법칙으로 저 G세타를 구하는 아주 효과적인 풀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풀어가지고 오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풀리기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인 법칙의 어떤 전달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쭉 넘기다 보면 전부 다 지금 뭔가 세타, F세타, 세타 제곱 막 다 곱해지는 그지? 다 차수를 맞춰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16번부터 봐봐. 이게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뭐야? 하나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세타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세타가 지금 모두 다 세타가 지금 0으로 가는 레파토리상 차수라는 것은 0으로 가는 놈의 차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근사를 시켜버리면 돼요. 방금은 했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분자분모의 차수가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수렴값이 0이거나 아니면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다르게 표현이 된 거입니다. 다르게 표현이 된 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분배 법칙을 먼저 해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분배 법칙을 해요. 그럼 얘 1이죠. 얘 1이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영어로 수렴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모의고사에서 안 나온단 말이지. 문제집에서 나오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현실적이지. 봐봐.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만 있으면 무한대구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알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면 그냥 얘는 무한대가 되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차수가 안 일부러 지금 차수를 다르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 번만 곱으로 나타내주면은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좀 못 쓰는 거야. 왜냐면 저게 뭐 다항식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인수분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동령으로 묶어라. 맞죠? 그럼 탄젠트 세타라는 어떤 같은 어떤 상학함수를 묶어내면은 저기 1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지? 그러면 이제 근사를 시킬 수 있는 거야. 아, 얘는 얘대로 세타, 얘는 2분의 세타 제곱이라는 근사를 시켜서 곱했거든요. 차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근사로 가면은 문제가 돼요. 왜냐면 봐봐, 얘 세타로 근사시키고 얘 세타로 근사시키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사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만나게 돼요. 초반에 너희들이 너무 근사에 이제 길들여 놓는 저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납득이 되죠? 우리는 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유형을 나오냐면 이런 거라고 이런 걸 두 개로 좀 선생님이 분리를 해놨거든요. 꼴 두 개로 좀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16번 문제인데 얘는 그냥 모양 정리를 하면 돼요. 왜냐면 봐봐, 어차피 플러스 구조인데 차수가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다만 각각을 구하자니 식의 표현이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변이 좀 간단하게 표현되고 그지? 적어도 이런 식들이 간단히 표현되는데 각각을 구해내면 그것도 여전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모양을 좀 정리하면 그걸 좀 깔끔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구조는 차수는 맞을 거예요. 빼기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모양 정리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 거니까 16번 문제. 자, 앞에서 좀 근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설명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봐봐요. 16번입니다. 16번. 자, 이제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 시간을 좀 줄 수 없고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봐요. 그림 조금 약간 틀어지면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봐봐. 얘하고 얘를 각각 구하래. 누가 봐도 귀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G라는 놈이 확실하게 또 넓이가 부채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F 따로 가고 G 따로 가고 그지? 쉽지 않아.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바로 그 어떤 값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풀이들이 훨씬 좋다는 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가 파이널 3세타죠?
자, 뭘 할 거냐면은, 자, 요 부분이, 지금 너희들 그 그림을 보면 요 부분이 공통이야, 공통. 다시 해서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그럼 이 삼각형이 어딘가를 쓰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얘가 공통이에요. 그리고 얘가 반지름 1, 1. 인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이 구할 때, 이거 사인 2세타나, 이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자, 넓이 구할 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양변의 사인 세타, 맞죠? 그러니까 이거 사인 2세타, 이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그러니까 사인 3세타,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다 동일한데 사인 2세타하고 사인 3세타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세타가 또 0으로 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넓이가 몇 대 몇이 된다? 2대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나머지 변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지? 근데 세타 0으로 보면 얘는 사인 2세타고 얘는 사인 3세타만 남을 테니까. 그럼 사인 2세타고 사인 3세타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얘가 넓이를 2s로 주면 얘는 3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f하고 g를 더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야. 봐봐. f는 3s예요, 맞죠? 근데 g는 부채꼴에서 얘를 빼겠다는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뭐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세타, 맞죠? 거기에서 2s 빼버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s 플러스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분자가 정리된 식이 되어버리겠습니다. 다시 f는 3세타 부채꼴에서 g세타 구하기 위해서 2세타를 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딱 남는 게 s 플러스 3세타. 그럼 s가 뭐냐 봤더니 두 개를 더해놓은 놈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세타가 여기 살짝 잘려 있으니까, 그치? 요 각이 또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r제곱 11,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세타. 근데 그게 5s. 우리 딸이 좋아하는 5s. 맞네? 이거 맞네? 5s? 과자 이름 5s 맞죠? 5s인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세타니까 s는 1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세타가 더해졌으니까, 그지? 11분의 10분의 1이고 세타가 되니까 10분의 11 세타로 계산된다는 것이죠. 괜찮죠? 이게 너희들이 지금 각각을 더해서 그거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거 뭐 선생님 이제 촬영 중이지만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누가 붙어도 자신 있어. 극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든 다 가져와. 선생님 못 풀만한 문제는 다 들고 오란 말이야. 놀랍게도 다 풀어드릴 테니까. 약간 허언도 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이 근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게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봐봐. 이제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뭘 먼저 보는 게 맞냐? 봐봐, 여기 2세타지. 여기 세타. 인정? 그게 바로 너희들 각을 좀 원주각, 중심각 이렇게 자유롭게 푸는 거죠. 얘가 중심각, 얘가 원주각. 그러면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 또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잘 봐. 이 변의 길이가 요게 지금 얼마야? 요게 이게 2인가요? 그치? 그러면 요 각이 2분의 세타거든요? 왜? 세타 2분의 세타 맞죠? 그러면 자, 요 2에다가 2분의 세타인 코사인. 근데 근사시킬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해서 밑에 써보면은 2 코사인 2분의 세타는 그냥 2랑 같은 거야. 어차피 코사인은 세타를 0으로 보면 무조건 1로 가요. 그게 몇 세타든 상관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로 봐도 돼, 2로. 근데 아까 봐봐. 요놈의 넓이하고 요놈의 넓이가 3대 2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아니고, 자,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 지금 높이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닮은 비가 아니고 변의 길이 비가 넓이 비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도 3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길이가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5분의 3이 곱해져서 5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구한 RH는 뭐냐면은 이게 나눠진 거니까 5분의 6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놈은 이로 근사된다는 거. 그럼 답이 끝납니다. 16분 이해됐어요? 여기 17번을 풀면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요거랑 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문제를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또 많은 문제를 넣어서 그래서 따로 이제 마플이라는 그 교재를 이용해서 풀게 될 거고요. 자, 이제 18번 한번 가볼게요. 이해됐죠? 자, 그럼 18번 드디어 이제 빼는 구조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빼는 구조가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갈 건데, 이걸 보면은, 자, 가기 전에 하나 팁. 자, 이 곱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잠깐 이제 맛보기로 보여줬지만, 이 실제로 여기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곱으로 표현하는 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런 것들은 약간 곱으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 왜냐면 코사인 2세타가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배열 공식 써서 가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걸 너희들이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부호 잘 부셔야 돼. 부호. 얘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걸 앞에다 두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인 놈을 뒤에다 두고 그걸 사이로 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2분의 1 2세타의 제곱, 얘가 2분의 1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사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서 곱으로 표현이 안 되면 저런 것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게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얘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1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2 코사인 세타 이런 것도 가능해. 오케이. 그러니까 뭐든 여기 좀 좋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18번 한번 가볼게요. 18번. 이것도 그림도 한번 문제를 쭉 보고 있어요. 자, 우선 이것도 봐봐. 이제 F하고 G를 빼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고지고대로 그럼 이걸 각각 구해서 뺄 거냐? 그런 생각은 좀 이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방금 앞에서 문제도 좀 학습이 됐지만 요거 좋은 삼각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큰 F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큰 삼각형을 좀 봐. 그 다음에 G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이것도 작은 삼각형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작은 삼각형을 좀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빠질 거니까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크게 구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가 세타잖아요. 근데 봐봐, 얘가 1이라고 줬어요. 왜 1이라고 줬을까 생각나게. 그리고 D는 좀 요 밑에 안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이기 때문에 여기도 중점이어서 1이 되고, 그래서 이게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게 크게. 그럼 각을 보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이야. 부채꼴이기 때문에 뭐가 더 보이냐면 얘가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세타가 이거 1이니까 그지. 근데 이때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근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두 개를 빼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빼는 구조상 나중에 그게 근사시켜서 같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미리 시계 관찰을 통해서 뭐하는 얘를 세타로 근사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려놔. 나중에 그걸 이제 근사시키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봐봐 이제 노란색 한번 가볼게요. 노란색은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맞지? 밑변 높이. 근데 얘가 사인 세타 얘가 사인 세타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각이랑 아까 같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의 사인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써보면 알겠지만 2분의 1 사인 세타의 사인 제가 되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노란색 넓이가 됩니다. 이 밑변 높이. 그런데 얘가 사인 세타 여기까지 여기 사인 세타 그지? 거기에 사인 얘가 되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 괜찮아요? 자, 파란색도 한번 가볼게요. 파란색 똑같아. 이제 그럼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또는 여기가 세타, 오케이? 지금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죠? 수선해봐. 여기 90도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면 여기가 세타. 그래서 여기 또 2분의 1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곱으로 표현된 거니까 이제 근사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는 근사를 할 수가 없고 여기서 근사라는 게 뭐냐면 얘 세타로 받고 얘 1로 받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세타로 받고 얘가 1로 될 텐데 그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곱으로 묶은 다음에 이제 근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저기서 활용했듯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이게 부호 때문에 순서 바꾼 거니까 잘 보세요. 순간 잘못 쓰면 헷갈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버전. 물론 각각 한 문제씩만 풀어줬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부담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에는 이 문제가 줄을 잃었어요. 대부분의 모의고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그 19번 문제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수능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빌런이라 하고 이 문제를 못 내게 한 거거든요. 고교 과정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까지 뭐 과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애들이 좀 많이 좀 고전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두 개를 뺐잖아, 지금 빼. 근데 그냥 뺀 게 아니고 또 뭐야? 앞에다 3을 곱하고 2를 곱해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또 풀어가려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0번도 그렇고 다 빠져 있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문제. 근데 이걸 다 넣을 수 없어서 나머지는 앞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21번이 생뚱맞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최근 아마 작년에 이 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나오고 엔딩. 여기는 이게 교육청 7월인가 어딘가 한번 나오고 나머지 이제 나온 적이 없어요. 아, 10월인가? 10월 모의고사가 그래. 작년에 나온 문제는 유일합니다, 이게. 평가원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만 하십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세 번째 버전이 있어. 세타가 영어로 가지 않았어요. 크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세타가 영어로 가는데 어떤 근사를 위한 어떤 도형을 해석하는 도구.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분자분모에 차서 같을 때 다를 때 할 수 있는 패턴. 그러니까 다르면은 그냥 근사를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이제 요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마저도 세타가 영어로 안 가면 근사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라.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은 근사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얘 지금 4분의 파이로 가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럼 1로 놓고 얘를 얘가 뭐 1이 아니지. 4분의 파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세타가 0으로 갈 때만 얘를 세타로 바꾸고 얘를 1로 볼 건데, 그지? 그마저도 아니고. 또 뭐 매크로린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이런 근사가 훨씬 좋은 거야.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좀 더 풀이를 해줄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타가 0으로 가지 않을 때는 세타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자 참고로 요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잘 앞으로도 한 3, 4문제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도형이라면 너희들이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다룬 건 세타였잖아요, 그죠? 근데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처음부터 별로 치환을 해요. 그러니까 세타를 보지 말고 별을 보라는 얘기야. 문제를. 오케이? 그럼 별이 0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너희들이 도형 그 각을 잘 찾아주면은 이게 보여. 이게 바이블에 이 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했었고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로피달 정리가 훨씬 나. 방금 아까 그 문제도 로피달 정리를 풀 거거든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로피달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0분의 0꼴에서만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각각이 미분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미분 불가능한 함수 있죠? 있어요. 고등 과정에서 잘 안 나오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을 보여놓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만 빼고 다 돼. 그래서 이제 고교 과정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간단하게 증명하자면 이게 가장 간단한 증명인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결국 0분의 0꼴이니까 위아래를 x-a가 나눠버려요. 그럼 이놈 요놈대로 f'a가 되는 거, 요놈 요놈대로 g'a가 되죠. 근데 그 f'a라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a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a로 극한을 보내는 거잖아.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a로 극한을 보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g'a. 이것도 미분해놓고 a로 극한을 보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결과라면은 각각을 미분해서 a로 극한을 보내는 거랑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간단한 예로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x의 5승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아마 내신 때는 선생님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쓰라고 할 거야. 서술형 빼고는 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원래는 x-1에 위에를 fx로 놓고 x 플러스 0으로 가지 않으면 따로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지? 이게 이제 공통식의 풀입니다. 그러면 얘가 f'1이 되고 얘가 2분의 1 맞죠? 근데 이거나 똑같아요. 이거 미분하면 2x죠? 이거 미분하면 극한 1로 보내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식이 복잡해도 미분 가능하다면 다 돼. 0분의 0꼴. 0분의 0꼴도 아닌데 막 이렇게 풀고 있으면 어떡해. 미친 거지. 그냥 0인데 이거,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0분의 0꼴에서 다른 거. 그러니까 방금 이제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덧셈 정리를 써도 괜찮아. 세타마의 4분의 파이를 치환한다 라고 하면은 얘가 별이 될 거고 얘가 별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도 별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덧셈 정리해가지고 두 개를 빼주면 사라지는 것도 없어지고 남는 게 남고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얘 세타로 미분하고 얘 미분하면 괜찮잖아, 그지? 금방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교과과정 아니고 또 선생님 몬스터에도 아예 없어요. 일부러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몬스터에서 최근 경향을 설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마플에서 보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뭔가 뭐 다른 문제집을 푼다.
그러면 또 만날 수 있겠지. 그때는 풀어보고 혹시 급시가 맞는지 선생님한테 가져와.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아니면 또 아니면 선생님 또 방해할 테고 방법을 보여줄 테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많이 풀어줄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할 겁니다. 대신 문제를 풀어야지 중요한 거야. 알겠죠? 네. 네.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업 끝났습니다.